네, 유승민 작가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용선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혀 긴장을 안 하시네. 네, 우리 이용선 PD가 방송 경력이 많은 분입니다. 네. 프로십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자체장 후보들이 복합 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 유치를 공약으로 걸었어요. 네. 최근에 몇몇 지자체에서 코스트코 유치했다, 코스트코 입점 확정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 내용 취재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소식이 나오면 따라붙는 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이런 소식이었잖아요. 그건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상공인들에 더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전북 익산, 전남 순천, 충북 청주시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네. 우선 익산과 청주시가 코스트코 측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각 27년, 28년 개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예. 순천시도 행정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과거에도 입점 추진이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지역은 이제 생존 게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지역에서 이제 뭐라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대도시로 떠나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 대도시로 가서 돈을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소비층을 잡자,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인데 익산에서 코스트코 입점 관련 총괄을 맡고 있는 최의찬 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익산에도 그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소비자층에서는 상품을 구매하는 입장으로서는 경쟁 구도를 가지고 가야 소비자는 좋잖아요. 선택권도 넓어지고 젊은 층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코스트코 보유 도시라는 것은 그 예. 시민분들은 도시 인프라로서 대형마트를 인식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코스트코를 방문함으로써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저희가 이제 어떤 역사적인 문화재가 분명히 있고 미륵사지도 있고 근처에 경제 유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반응이 이렇게 좀 달라졌다라는 거고 이거 말고 좀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까? 네, 전남 순천시 의원 몇 분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중에 순천 지역에 코스트코 입점 얘기가 나오는 지역구 의원은 지역민들로부터 입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동진 순천시 의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요.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코스트코 때문에 지역에 이동하는 생활 인구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기게 하는 게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몰이다 보니까. 근데 반대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럼? 있습니다. 예.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창고형 매장에 들어오면 지역 상권의 영향은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몇몇 우려하는 분들도 지역의 달라진 분위기를 인정은 하면서도 앞서 들으셨습니다만 상생 방안을 얼마나 철저하게 만드느냐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2010년대 초반 순천시 의회에서 코스트코 유치 반대에 앞장섰던 전 순천시 의원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떤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지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그 인허가랄지 이런 것들을 배려해주고 그냥 막 유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방안, 그것이 들어왔을 때 효과성을 그들이 발표하는 효과성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효과성을 역으로 기업이 그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서 협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상생 방안은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풀어드리면 외국계 기업의 지역사회 독점 우려 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요 외국계 소비재 유통기업 7곳이 본사에 송금한 배당금 총액이 1조 4,129억 원. 그중에 코스트코 코리아가 2,240억여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는데 미국 본사의 배당금 2,000억, 로열티로 648억, 도합 2,648억을 보냈습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트코 본사는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간 셈인데요. 이게 외국으로 간 거잖아요. 외국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본사로 간 건데 물론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와중에 올해 한국 연회비도 최대 15%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상률의 약 2배가 되는 수치인데 회원권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한국에서 충성 고객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 시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에는 뭐가 남겠어? 이런 우려가 전혀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생 방안이라면서 사회 환원하는 기부금이 12억 2천만 원. 단기 순이익의 0.5% 수준인데 이게 코스트코가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코스트코가 국내에 한 20여 개의 매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좀 미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거고 이들이 지역까지 촘촘히 영업 지역을 넓혀가는 것, 지역 상생안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본사로 보낸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순이익이 다시 어떤 지역에서 이게 환류가 전혀 되질 않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만큼이 쏙 빠져나간다고 돼버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럼 지역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용선 PD와 함께했습니다.